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검사가 지난해 4월까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돼 국정원의 유씨 남매 수사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수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망발을 취소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재판을 맡고 있는 검사가 지난해 4월까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에 파견돼 국정원의 유씨 남매 수사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우성 씨 사건 공소 유지팀 중 한 명인 이모 부장검사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유 씨의 여동생 가려 씨가 입국해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2012년 10월부터며 국정원은 이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월 유 씨를 구속했고 검찰이 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 검사가 유 씨 남매에 대한 조사와 유 씨의 구속 기소 단계에서 대공수사국의 수사기록 검토와 법률 자문을 하면서 사건 초기부터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수사 과정에서 가려 씨를 179일간 독방에 감금하고 변호인 접견도 막는 등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1심에서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유 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해 검찰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단순히 증거 위조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게 아니라 위조 사건 자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정혜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 위조 조작을 묵인했다는 소극적 공범 의혹을 넘어 증거 조작 사건 자체에서 적극적 공범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간첩 사건 재판에서 출입경 기록 출처와 그 입수 경위에 대해 대검을 통한 공식 요청에 따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오다 위조 보도 이후에야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자양분으로 나라의 건강을 해치는 암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는 국정원의 대국민 사기극에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관여했다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범 혐의가 있는 검찰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검찰에게도 윗선 개입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셀프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에 파견돼 수사 과정에 참여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지속적인 거짓말로 재판부를 우롱한 혐의가 이렇게 명백해지는 상황에서 검찰의 셀프 수사가 어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에 가담한 검찰에게도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7일 수사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씨가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오늘 중국 산어 출입국 사무소의 정황 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이 유우성 씨 측의 증인을 수차례 찾아가 회유 협박한 것에 대해서 권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별의별 짓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범죄자들의 심리가 초조하면 다른 것들은 은폐하고 그러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사가 결국은 사전에 이미 지금 2012년 서울대 행적에서 이미 유가려가 허위 진술했다는 것을 검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이 A씨는 흔적을 남겨뒀습니다. 진술 조서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A씨 얘기를 들은 아마 검사들은 놀랐을 거고 그런 것들이 조서에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생략돼 있었던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사건의 어떤 간첩 조작이라든가 증거 날조를 또 입증하는 유력한 어떤 정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유우성 씨에게 불리한 그리고 검찰이나 국정원 이 공소제기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부분만 조서에 기록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유수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망발을 취소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유 최고위원은 국정원을 이렇게 만든 원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야당 정권 10년을 지탱해온 대북 햇볕 정책은 북한의 두터운 외투를 벗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을 해야 할 우리 정보기관의 속살까지 드러내고 말았다. 그 잃어버린 10년의 공백, 그 후유증이 잠복기를 거쳐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수택 최고위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 앞에서 회초리를 들기에 앞서 어쩌다가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마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든 원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정치권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야당 정권 10년을 지탱해온 대북 햇볕 정책은 북한의 두터운 외투를 벗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을 해야 할 우리 정보기관의 속살까지 드러내놓고 말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10년의 공백, 그 후유증이 잠복기를 거쳐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공 정례 요원은 한직으로 비켜서 있고 그들을 이을 인재마저 키우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북 정보 수집 역량은 한계에 부딪혀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김진욱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원죄가 민주정부 10년에 있다는 주장은 억지와 궤변으로 일관된 망발이라며 유 최고위원은 즉각 망발을 취소하고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의 3선 중진인 서상기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서 의원 측은 오늘 오전 11시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서 의원은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를 놓고 이미 출마를 선언한 조원진, 주성영, 권영진, 배영식 전 의원, 이재만 동구청장 등과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면 국정원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의 정보위 개최를 요구하는 야당의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 당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계철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난해 3월 24일 취임해 오는 25일까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되는 이경재 현 위원장은 친박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호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공영방송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이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정보원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은 공황 상태에 빠진 한국의 정보원들이라는 기사에서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전말을 전하며 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24일부터 예고된 2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한 대화 재개를 약속한 가운데 이르면 오늘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의사협회 측과 협상 일정과 안건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유동적이지만 이르면 오늘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초수급자 발굴을 외면한 탓에 최근 4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만여 명이나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 명에서 2013년 13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의원은 극빈층이 감소한 것은 빈곤 탈출 인원이 늘었다라기보다는 2010년 정부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을 도입한 이후 소득과 부양자 의무자 파악이 쉬워지면서 기초 탈락자가 양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 입찰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한화 SNC에 이어서 KT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그제 KT 광화문 사옥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제2기기의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 입찰 당시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해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자사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로 대웅제약의 백모 전무와 이 회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백 씨는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8월에서 2012년 6월까지 632차례에 걸쳐 의사 수백 명에게 2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의 기초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보도를 통해 한반도의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는 오직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의 기초에 이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충남 천안 풍세면 농장에서 기르던 개에서 AI 항체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국내에서 AI가 조류에서 포유류인 개에게로 2종 간 감염된 것을 보여준 첫 사례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천안 풍세면 용정리 가금류 사육단지 내 이모 씨 농장에서 키우던 개 3마리에 대한 항원 검사 결과 AI 항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3마리 가운데 1마리에서 H5형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7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